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이제 부재 해제가 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네, 일반 개인 택시 기사님들 대부분은 참 좋으실 거고, 여기 기존에 대형 택시나 고급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 일단 지금 지자체 한 70% 정도는 개인 택시 부재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택시와 범인 택시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택시 부재 운영 방안 협의회를 하면서 개인 택시, 범인 택시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근데 이건 적어도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인천도 부재를 해제해야죠. 해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 보면 택시 부재 해제 대상 지역은 이게 있어요. 최근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버티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수요가 높다,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충족하면 택시 부재 해제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의 161개의 지자체 중에서 기존에 이제 11월 22일 기점으로 부재가 해제된 지역이 70.8%, 114곳입니다. 일단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시고,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보죠. 부재 해제가 되고 이제 쭉 보면 또 지자체에서 보면 다른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심야 택시 운행조. 그래서 이게 수도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가까운 시점에 기사 나온 게 충주예요. 충북 충주시가 택시 부재가 30년 만에 해제됐다. 국토부 훈령 개정을 근거로 해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충주시는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개인 택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심야 택시 운행조를 운영함으로써 부재 해제 효과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 그리고 개인 택시의 경우 기사들의 고령화, 그리고 법인 택시는 기사 수가 190여 명에 불과해서 심야 택시 승차난 우려가 이어졌다. 그래서 심야 택시 운행을 좀 독려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 지방에서도 심야 택시조를 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본다면 단순히 수도권의 심야 승차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택시의 기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법인 택시 기사가 줄어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뭐 전입관리자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 오른 최저임금을 근거로 하면 다른 일자리가,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늘어났다. 자, 이게 근데 일반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회사 택시의 기준에서 어차피 기대하는 수익이 높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뭐 20, 30대가 지금 일자리를 일반적인 일용직이나 뭐 파견직이나 그런 걸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애초에 수입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자리를 선택하면 그 수입이 택시 열심히 한 달 한 것보다 만족하거나 나쁘지 않은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 기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특고지 같은 것 일자리도 많이 증가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회사 택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서도 회사 택시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회사 택시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의 회사 택시의 기사 부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크게 뭔가 구조가 바뀌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개인 택시의 부재 해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자, 일단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됐고, 여기에서 결국은 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개인 택시 기사들은 기존에도 부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존에 이 부재 해제가 되기 전에 개인 택시 부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 택시가 있었는데 회사 택시의 기사가 부족했어. 그럼 개인 택시 기사들은 야간으로 나오면 수입이 증가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야간에 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생각이 많지 않은 기사님들이 다수였겠죠. 그러니까 심야 승차난이 발생한 것이죠.
회사 택 고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회사 택시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여기에서 개인 택시 기사들은 굳이 밤을 안 하겠다 라는 기사들이 꽤나 많아졌고 그래서 낮에는 차가 충분해. 근데 심야로 간 상태에서 택시의 부족 현상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결국은 일단 부재를 푼 것까지는 왔어요. 근데 부재를 풀었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 택시 기사들이 야간으로 자발적으로 가냐? 자, 이건 다른 얘기라서 일단 작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심야 택시 조를 돌리는 쪽으로 노력한다라는 정책까지 이미 지자체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그럼 수도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심야에 자발적으로 기사님들이 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강제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강제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 택시는 어차피 하기 싫죠? 안 할 거죠? 그러면 법인 택시의 리스제를 조금 최대한 뭐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사실상 반 개인 택시 아니면 예전에 도급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놀 거 그거 사람들에게 싸게라도 줘서 굴려라. 물론 지금도 이제 지방에서는 리스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더 풀어주는 거야. 뭐 많은 혜택을 주고 어차피 그거 빈차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야의 택시가 공급량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그 증가해서 개인 택시의 부재까지 풀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개인 택시에게 강제로 야간에 운행하거나 아니면 법인 택시를 해야 돼. 근데 개인 택시 기사들은 강제로 운행하는 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안 하실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안 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차난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 택시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 택시에서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못하고 결국은 리스제를 대대적으로 뭔가를 혜택을 주면서 푸는 그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플랫폼에서 좀 걱정하는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차량들이 증가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건 이미 이제 기존의 부재 해제와 관련해서 거기 하단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심야 택시의 그러니까 심야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냐? 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심야에 손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심야의 승차난의 문제는 이거예요. 최대 피크 시간대만 반짝해. 근데 그게 승차난이래. 그리고 기자들은 그런 걸로 이제 기사를 쓰시죠.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야, 12시 전후로 해서 그 피크 시간대만 승차난이 있지. 그거 빼면 승차난 없어. 이게 우리 기사들의 입장인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죠. 그 앞뒤로 다 상관없이 그건 뭐 손님 없든 말든 신경 안 써. 야, 피크 시간대에 지금도 12시 밤 12시 전후로 우리가 술 먹고 집에 못 가잖아. 택시 안 잡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 며칠 이제 쭉 운행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대형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대형 택시에서 이제 승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각 회사별로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공차율이라고 하겠죠. 승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낮 시간 위주로 운행을 하면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아마 야간 시간대의 기사님들이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대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벤티 기사님들조차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카카오벤티를 한지 올해는 안 됐지만 대형 택시 한지 한 5개월, 카카오벤티 한지 한 2달 정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카카오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돼서 나가면 그냥 콜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런 카카오벤티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서는 물론 콜이 안 뜨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중간에 약간 시간이 뭐 몇 분 그 정도는 이제 약간은 빈 시간들이 생기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대형 택시 사업자들은 지금 손님을 못 모시는 시간대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율이 너무 길어져요. 지금 당연히 수입이 굉장히 낮아졌을 겁니다. 대형 택시 전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대형 택시 넘어오시려는 분들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달 전이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지켜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지금 한다면 이제는 저는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카카오벤티만 하세요. 근데 카카오벤티로 넘어오시는 것도 지금은 대형 택시에서 지금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넘어오신다면 카카오벤티만 하세요. 이거 해야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카카오벤티 말고 다른 대형 택시 한다? 여러분들 글쎄요. 집에 돈 안 갖다 줄 거예요? 먹고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택시 할 거면 카카오벤티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라. 대형 택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카카오벤티로 넘어오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추천드립니다. 어제도 낮 시간만 운행하고
공항도 가고 해서 뭐 19만 원 정도 찍고, 그리고 밤에 나갔으면 뭐 더 벌었긴 하겠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리고 어쩌겠습니까? 원래 제가 게으릅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카카오벤티는 뭐 자기만 성실하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전보다 대형 택시 자체가 빈 차로 돌아다니는 택시가 굉장히 많고, 서울이나 강남 이런 데 가면 이제 저녁 시간대나 낮 시간대 대형 택시가 너무 많이 보여. 그 얘기는 일반 택시는 상황들이 마찬가지로 더 안 좋겠죠. 결국 이건 적어도 단기적으로 택시의 공급량이 많은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택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대형 택시 쪽에서 매출이 좋았던 것인데, 지금 택시에서 일반 손님들을 다 해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형 택시로 넘어오는 손님들이 부족하면서 대형 택시의 공차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일반 택시들도 너무 공급이 충분한 상태예요. 이건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낮에는 일단 분명히 택시가 많고, 그러면 이게 우리 기사들이 자연스럽게 수입이 안 되네, 밤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밤으로 가줘야 돼요. 근데 밤 시간대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피크 시간대 12시 전후로 해서 제외하면 그 외의 시간대는 수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기사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서로 피크 시간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기사들이 증가해야 돼요. 부재가 풀린 상태에서 일반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출근 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하고, 그 다음 자정 시간, 그러니까 그걸 다 하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낮 시간 한다면 출근 퇴근 시간대 집중해서 하고, 낮 시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퇴근 시간대 집중해서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쉬다가 자정 시간대 집중해서 하고, 뭐 한두 시 3시까지 정도 하다가 들어가시는 이런 기사님들이 더 자발적으로 증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자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하고 그 외 시간대는 좀 쉬거나 노는 그런 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증가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나와서 쭉 일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8시간에서 많으면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일하고 가서 쉬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 택시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존처럼 수입을 유지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여기에서 근무 시간이 증가해야 돼요. 기존처럼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차율이 증가할 테니까 우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이 증가하죠. 근데 근무 시간 증가 자체가 택시에서는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돈을 벌려면. 그러면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고 기존처럼 일을 똑같이 하겠다. 뭐 하루에 8시간 하던 거 10시간 하던 거 그대로 8시간 10시간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입 감소를 해야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수입보다는 수입 감소를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처럼 수입을 벌면서도 기존처럼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수입을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죠. 어떤 특정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사람들은 기존에 부재불가 있고 일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안 피곤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20일 일했다면 그런 분들 한 25일 30일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개꿀이에요. 부재 없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냥 뭐 출근하듯이 나와서 한 6, 7시간 느긋하게 일하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렇고, 이게 자연스럽게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긴 하겠지만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은 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개인 심야의 승차난, 피크 시간대 집중해서 승차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 택시도 강제 운행 안 하고 법인의 리스 제도 안 하면서도, 아니면 타입 1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심야의 승차난을 해결한다 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대형 택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택시가 증가해버리면 대형 택시는 이제 피크 시간대 집중해서 탄력 높은 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택시 면허를 이제 자격을 완화했겠죠.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야 너는 밥벌어 먹고 야 너만 하고 있는데 너만 꿀 빨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와 보십시오. 넘어와 보십시오. 근데 그냥 저는 하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형 택시가 한 4,000대, 그러니까 고급 택시가 4,000대죠. 대형 택시는 뭐 한 이제 2,000 중후반 3,000대 정도 넘어갈 것이고, 근데 이게 한 7,000대, 그러면 전체 대형 택시가 상당수다라고 하면 증가하는 3,000대 중에서 상당수가 대형 택시다. 그러면 이 대형 택시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심야 시간대에 탄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출근이나 심야 시간대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 시간대 수입이 높을 건데, 그렇게 집중해서 공급이 되면 출근이나 심야 시간대도 승차난이 이제 더 짧아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대형 택시도 수입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피크 시간대에 수입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 뭔가 이게 애매하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택시는 계속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하도록 하는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 두리뭉실 이상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 낮 시간대 택시는 충분해지는 것 같다. 근데 아직도 심야에는 피크 시간대는 애매한 것 같다. 하지만 그 피크 시간대가 점점 짧아지고 그 전후 시간대는 이제는 심야라도 손님이 너무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결국 고급 택시를 더 집중해서 증가시키는데, 고급 택시가 더 증가하면 고급 택시 기사들의 수익 감소는 좀 염두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시간에서 이제 고급 택시를 기다리면서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하시려면 무조건 카카오벤티만 그나마 하셔야 된다. 그나마 이건 일반 콜에서 넘어오는 콜이 있어서 카카오벤티는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대형 택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카카오벤티가 아니고 다른 거 한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택시, 대형 택시 하시는 분들 쭉 길 가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의 뭐 죽는 소리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익 감소는 염두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른 영역, 뭐 수입이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 있는, 택시 하면서도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겠다 라는 정도로 결론을 해보죠. 그래서 참 뭔가 복잡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또 지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